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사실 인면도는 되게 간단하죠.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작업할 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편안한 부분입니다. 자, 사실 우리 그 조경 작업은 제 거보다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조경이 사실 더 편리하고, 조경은 편리하고 좀 간편하고 좀 이쁘게 나와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만드는 조경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는 좀 많이 투박합니다, 조경 자체가. 왜냐면 조경에다가 포인트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제 조경은 조금 더 투박할 텐데, 일단 조경을 한번 그려 볼게요. 서클의, 아이고 한글이네요. 서클의 크기는 상관은 없지만 반지름 500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라인을 그어서 중심선에서부터 직교를 풀어요. 직교를 풀고 이걸 다 꺼버립니다. 스냅을 다 끄고 이렇게 하고, 끝점을 자동으로 잡죠. 얘가 스냅을 껐는데,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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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지가 뻗어나간 부분을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해서 근처점 잡고, 근처점으로 가지가 조금, 어떤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이렇게 마구 그려요. 마구 그리고 나서 얘를 어레이 시켜요. AR 엔터. 어레이 클래식 해야죠. 어레이 클래식으로 AR 엔터 하셔가지고 원형 배열 놓으시고 중심점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원형 배열은 꼭 중심점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수를 6개를 합니다. 6개를 하고 객체 선택을 요것만 해서, 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지지직한 것처럼 이렇게 진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다가 서클 반지름 50짜리 과실수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 80짜리. 물론 이게 반지름 50, 80 이렇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크기를 굳이 안 따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적절한 곳에 몇 개 이렇게 넣으시고, 큰 과실은 조금만 하시고요. 작은 잔과실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집어넣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기존에 그려놨던 거 지우고 바깥쪽 원을 지워버립니다. 자, 요게 이제 그 화단에 들어갈 때와 방법이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화단에 들어갈 때를 한번 예를 들고요. 이런 화단의 인면으로 이렇게 화단의 표현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수목으로, 조경 수목으로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조경 수목으로 표현이 될 때는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옵셋 2200을 합니다. 자, 옵셋 2200을 하고요. 그냥 아크 A 엔터 하셔가지고 크게 막 구분 없이 이렇게 살짝만 휘어지도록, 아이고, 살짝만 휘어지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서 MI 엔터, 미러죠. 자, 미러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돌려요. 돌리고 나서 이건 조금 더 수목이 너무 두껍죠, 지금. 이 정도 해놓고 여기를 복사를 하나 해요. 복사를 해서 옆에다 하나 놓고, 그리고 얘를 스케일로 확대를 합니다. 스케일로 확대를 해서 이 크기, 수목의 크기에 맞게 확대만 하고요. 무브에서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박하게 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조경은,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교재가 좀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나뭇잎 모양을 어레이로 표현해서 깔끔하게 나와줘서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방법은,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이 방법은 화단에 들어가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작업하시고 무브에서 이렇게 가운데를 잡아서 이렇게 갖다 놓고, 하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조경 표현 방법은 이런 식으로, 네,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제 그 홈통을 표현할 건데요. 홈통을 우리가 여기서 단면에서 한번 표현을 했었는데 홈통 단면 표현과 입면 표현은 홈통의 그 표현 방법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고 일단 홈통 크기는 전체 크기를 봤을 때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반자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2,400 이죠. 그리고 여기서 450 내렸잖아요. 그러면 2,850 이에요. 렉탱을 이렇게 하는 거죠. 골뱅이 해서 75 쉼표 2850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했을 때는 바닥에 홈통 빗물 바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잠깐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빗물 바지가 이렇게 움직여져서 여기다 이렇게 놓게 되면 빗물 바지를 해야 되는데 이 빗물 바지를 그 여기서부터 작업을 했을 때는 여기가 닿지만 빗물 바지가 여기에 설치되거나 낮은 지붕에 설치됐을 때는 바닥에서 작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2850 말고 2400으로 한 다음에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작업해서 스트레치 엔터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작업을 하죠.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렉탱을 만드는데 그 이미치수로 보통은 만들거든요. 이미치수로 만드는데 여기에 두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두께를 생각하면 보통 30에 아니죠. 75에 75 쉼표 35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 크기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자, 복사를 해서 그 옆으로 하나 똑같은 걸 갖다 놓는데 얘만 스트레치해서 이렇게 줄여요. 폭만 줄여 가지고 무브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우리 그 홈통거리 쇠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무브해서 가운데다 제일 먼저 놓을 곳은요 전체 선의 가운데다가 하나 놓으셔야 되고 전체 선 가운데 하나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을 요렇게 각각 놔주는 게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 아까 적용 때문에 선거 놓은 거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상단에 보시면 깔때기 홈통이 들어가져요. 깔때기 홈통이 원래 그 도면 사진에서 보면 깔때기 홈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일렬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제가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음, 사진이 지금 찾으려니까 또 안 나와 보이죠? 잠깐만요. 네, 찾았네요. 자, 사진으로 봤을 때 우리 그 깔때기 홈통 부분이요. 이걸로 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깔때기 홈통 사진을 보면 요 라인을 따라서 깔때기 홈통이 전부 다 있어요. 보시면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있는 게 맞아요. 요 지붕을 따라서 전부 다 깔때기 홈통이 가고 있죠. 이쪽 라인도 깔때기 홈통이 전부 다 가고 있는데 여기서 깔때기 홈통을 이 라인별로 다 그릴 수는 없어요. 사실 선도 중복되고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깔때기 홈통만 그리는 게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깔때기 홈통의 위치예요. 자, 보세요. 여기 봤을 때 옆에 사진 한번 볼게요. 옆쪽으로 나와져 있는 사진이 있어요. 보다 보면
여기 요 사진에 보면 깔때기 홈통 위치가 여기 우리 처마 지붕 물매선에서부터 200 내린 부분에 깔때기 홈통이 같이 겹쳐지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도면은 여기에서 렉탱을해서 자 골뱅이 200에 150에 150 해볼게요. 크기는 원래 임의대로 지정을 하는 거니까 150에 150에 깔때기 홈통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무브해 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놓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그럴 거면 여기에 깔때기 홈통을 다 그리는 게 맞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깔때기 홈통은 그냥 어쨌든 우리가 깔때기 홈통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일 뿐이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보통 통상 이렇게 표현을 해 주고요. 자, 여기서 스트레치해서 여기에 있는 그 부분을 벽에 고정되게끔 이렇게 늘려 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립을 하나 잡아서요. 요렇게 살짝만 틀어 줍니다. 이렇게 살짝 틀어 주면 이렇게 사선 모양이 되죠. 사선 모양이 된 상태에서 얘도 사실 크기는 있어요. 원래 크기는 있는데 그냥 이 정도 홈통 크기에서 요렇게 3분의 1 지점만 요렇게 떨어뜨려서 예, 빗물바지죠.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깔때기 홈통 아랫부분을 요렇게 경사지게 하는 이유는 빗물이 타고 흘렀을 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거랑 요렇게 약간 스포이드 형태 모양으로 나타나졌을 때 빗물이 떨어져서 튀겨나가는 면적이 더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날카롭게 했을 때 이제 흔히 말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했을 때 지나가는 강아지가 여기서 찔려 죽는다 막 이런 농담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날카롭게 하면 보기 싫어요. 도면 자체가 되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지 마시고요. 인면에서는 홈통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하시고 여기 작업이 되어 있는 게 완성이 되셨으면 자, 이렇게 선택해서 벽면선은 같이 가면 안 되겠죠. MI 엔터 미러를 하는 거죠. 자, 미러를 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조경을 원래 조경을 제일 마지막에 그리는 건데 조경을 먼저 그려놔 가지고 네, 일단 여기다가 요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요렇게 갖다 놓으면 뜨잖아요. 저쪽 편이랑 이쪽 편이랑 그 깔때기 홈통 자체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 스트레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수직으로 내리면 요 정도 작업의 그냥 그 간격은 그냥 애교적으로 한번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홈통도 했고 조경도 했어요. 조경 파란색이죠. 자 요거 안 바꿨네요. 자 조경 파란색. 이게 흰색으로 해 놓으면 별로 멋이 없는데 파란색으로 하면 그나마 좀 봐줄만 하고요. 원래 제가 좀 더 크게 만들고 약간 풍성하게 만드는데 지금 설명하면서 하는 거라 약간 뭐 쓰레기 모여 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왔네요. 좀 지저분하게. 어쨌든 요렇게 작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 작업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치 작업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문자는 집어넣어 놓고 해치 작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를. 네, 그거 염두에 두시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작업할 거는 여기에 있는 논슬립을 작업할 거예요. 계단의 논슬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논슬립의 개념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데 사실 별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여지는 요거 계단 미끄러지지 말라고 계단 끝에 놓는 요런 것들 있죠? 요게 논슬립이에요. 이거를 여기다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자, 논슬립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요. 100을 안으로 하나 요렇게 들어와요. 자, 이거 지금 폴리라인으로 했었네요. 자, 분해해 놓을게요. 하나하나 들어오시고 옵셋 20을 한 칸 이렇게 내립니다. 자,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 100 들어오고 여기서 100 들어왔잖아요. 자, 필렛 멀티 F 엔터 M 엔터 하셔가지고요. 이쪽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여기. 자, 논슬립을 하실 때는요. 가급적 시간이 있을 때 하시고요. 시간이 없는데 논슬립까지 작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시간도 없는데 논슬립 이거 크게 점수에 들어가는 범위도 아닌데다가 굳이 이거 작업하다가 다른 거 중요한 거 놓치지 마시고요. 얘는 시간이 이제 딱 보고 얼추 남았어요. 그러면
그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논슬립은 제일 마지막에 작업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TR 자르고, 자, 이렇게 작업하면 논슬립이 작업됐고요. 논슬립은 역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죠. 자, 파란색으로 색깔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논슬립, 계단 논슬립까지 작업을 했어요. 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빠진 거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데, 지금 현재 캔틸레버 만들어줬고, 일단 우리 평면을 한번 꺼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평면도 꺼내겠습니다. 자, 평면도 꺼내서 지붕에서 다 작업됐고요. 여기서 보시면 굴뚝 작업됐고, 창문 3개 작업됐고, 계단 논슬립까지 표현된 거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꺾여진 지붕까지 작업을 했어요. 지금 작업한 것은 거의 다 완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면도 각 부분에 이제 그 문자를 삽입해야 되는데, 인면도에 와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단면도에서 ST 엔터 또는 ST 엔터 또는 여기 보시면 형식에서 메뉴 상태에서 문자 스타일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문자 스타일 선택하셨을 때 글자 크기 선택했었잖아요. 불림체랑 글자 크기 선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MT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200이 맞는지를 이렇게 MT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글자 크기는 200인 상태예요. 자, 숫기와 글자 굉장히 크죠? 네. 지금 우리 도면에 비해서 글자가 많이 큰 편이에요. 그쵸? 큰 편인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이 200을 만들었던 건 지난 시간에 이걸 타이틀로 만들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자 도면에서 문자 크기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만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인면도 상태에서 작업을 할 때 문자는 네, 얼마의 크기로 하냐면 높이를 100 정도로만 작업하시면 돼요. 우리 그 단면도에서는 80이거든요. 그래서 ST 엔터 하셔서 우리가 ST 엔터 하셔가지고 ST 네, 엔터 하셔가지고 잘 안 먹네 키보드가. 네, 여기서 글자 높이를 100으로만 해놓으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인면도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숫기화라고 해놨네요. 또 제가 설명하면서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작업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일단 작업을 해볼게요. 자, MT 엔터 MT 엔터 이렇게 해서 자, 이미 지금 기본으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숫기와 엔터 암기와 세켜 그리고 시멘트 기와 위 한 칸 띄어야죠. 5.P 오일 페인트라는 방수로 한 페인트라는 기름이니까 방수의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자, 무브를 이용해서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명령이 안 먹었네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복사를 할게요. 글자 하나를 쳤으면 굳이 다시 안 만들어도 되고요. 놓을 위치에만 하나씩 글자를 선택해 놓을 건데 맨 위에 거 기준, 여기 지금 수키아가 맨 위에 거였잖아요. 맨 위에 거의 기준으로 하셔서 맨 위에 거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 굳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복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인면도에서 도면을 그릴 때는 이렇게 조경이 있는 상태에서 조경과 같이 부딪히는 부분은 주의하셔서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낮은 조경이나 조경이 없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선택하시면 글자 표현이 더 용이하게 작업이 될 거고요. 자, 굴뚝은 굳이 글자를 안 적어도 굴뚝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굴뚝을 적지 않고 이쪽 굴뚝이 없는 부분에 용머리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를 선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적벽돌 마감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또 하나 놨어요. 이제 글자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맨 위에 있는 요 도면은 두 개가 지워지고 한 줄만 남죠. 용머리가 남는데 위치가 뒤쪽으로 잡혀져야죠. 그래야지 여기에 원하는 위치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 이쪽 위치, 자, 그냥 명칭만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캔틸레버죠. 네. 캔틸레버를 뭐 캔틸레버 설치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캔틸레버 설치, 캔틸레버 설치. 네.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설계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모르타르 위 한 칸 띄어야죠. W.P 마감. 수성 페인트, 워터 페인트라는 의미예요. 수성 페인트 마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게 적벽돌, 치장 쌓기. 치장이라는 것은 이쁘게 쌓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적벽돌 치장 쌓기라는 의미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오일 페인트가 아래 위로 도색이 돼요. 우리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벽돌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 위로 도색이 되죠. 그래서 똑같은 여기서 똑같은 아이고 자 이렇게 똑같은 표현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죠. 이 홈통 부분. 자 홈통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사실 뭐 조금이 주의 깊게라기보다는 그냥 기호를 넣을 때 지름 표시가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름하셔서 75 선홈통은 지름 75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영어로 바꾼 상태에서 복사를 이거는 각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이렇게 직교 키고 내릴 거예요. 같은 크기로 이렇게 내리고 자 각각 하나씩 지금 했죠. 홈통거리 골백이라는 것은 간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홈통거리 간격은 900 간격으로 놓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를 빼먹었긴 했는데 보호홈통은 필요 없고요. 그냥 빗물 바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원래는 선홈통 들어가고 밑에 보호홈통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들어가요. 근데 시간도 없는데 그것까지 다 나눠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각각 틀리게 작업을 하고요. 무브에서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작업을 했을 때 얘를 뒤쪽으로 맞췄어야 되는데 이쪽 왼쪽 편으로 갈 때 왼쪽 편으로 글씨가 들어갈 때는 이쪽 편으로 글씨를 맞추는 게 좋고요. 오른쪽 편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두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왼쪽 편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드선 그 글자를 넣기 위한 리드선이 어차피 이쪽에서 나오거든요.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 맞춰주는 게 아무래도 이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지금 이제 또 빠진 게 없는지 보고 적벽돌 치장 쌓기의 글자는 기왕이면 반대쪽에도 하나 더 놔주면 좋겠죠. 이렇게 놔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차피 똑같이 갈 거니까 여기 위치가 좀 안 맞으니까 안 이쁘죠. 이렇게 비슷하게 맞출게요. 아래 위를. 자, 이렇게 똑같이 할 거니까 기왕이면 같은 글씨 복사만 하는 거니까 굳이 뭐 따로 이거를 도면을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냥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유리를 빼먹었어요. 유리를. 여기다가 모기가 지금 네, 유리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6mm 페어 글라스라는 말도 쓰는데 이 말은 되게 어려워요. 그 말로 외우지 마세요. 그 말로 외우면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어요. 가서 오타를 낼 수 있어요. 그냥 투명 유리 6mm, 8mm, 12mm, 18mm, 16mm,
6mm, 8mm, 12mm, 16mm, 18mm, 21mm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는 6mm 아니면 8mm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창문은 6mm, 뭐 거실 창문은 8mm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6mm만 하나 딱 가져가세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리드선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리드선 작업을 할 건데 라인에서 직교를 키고요. 이렇게 선 하나를 보내고 도넛을 할 겁니다. DO 엔터. 내부 지름 0, 외부 지름 100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끝선에다가 이렇게 놔둘 겁니다. 자, 지금 100으로 했을 때 너무 투박하죠. 도면 자체가 너무 투박하면 DO 엔터에서 0 하고 70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래도 조금 크긴 한데 50으로 해야 되겠네요. 안 이뻐요. 도면이 이쁜 게 최고예요. DO 엔터. 자꾸 이게 안 먹네요. 키보드가 0, 50 해서 이렇게 놓게 제일 낫네요. 네. 자, 이게 완성됐으면 복사. 물론 이렇게 꺾어진 선으로도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꺾어진 선으로도 만들긴 하는데 굳이 시간도 없는데 그것까지 작업하시면서 시간 버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그냥 있는 데다가 정위치에다가만 갖다 놔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작업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세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선원통은 갖다 놓고 미러 시켜야죠. 미러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무브로 이것만 선만 이쪽으로 이렇게 옮길게요. 그냥 굳이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미러까지 시키기는 좀 그러니까. 자, 쉬는 시간이 잠깐 출석 체크를 할 시간이 되긴 됐는데 일단 이거 마무리하던 것만 할게요. 마무리하는 것만 완성하고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자, 지금 이제 각자의 위치에 작업이 되고 있는데요. 선음통이랑 홈통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선음통을 움직이면 돼요. 선 간격을 좀 띄워주는 게 아무래도 이쁘니까 글자체도 이동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자, 빗물 바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을 거예요. 빗물 바지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한번 라인을 그을 건데 이렇게 45도가 되게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 조금 더 모양이 예쁘죠. 자, 요번에는 이제 아이고, 여기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이번에는 이쪽에다 놓고, 얘를 세로로 할 거예요. 세로로 할 건데, 뭐, 로테이트로 돌려도 되고, 굳이 로테이트까지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위로 수직선 하나 이렇게 올리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무브 하셔가지고요. 여기 있는 애를 여기다가, 한 요쯤에다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근처점 안 잡게, 아이고, 직각이 돼 있었나요? 근처점만 안 잡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넛 모양의 내용은 이렇게 겹쳐지지만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드선 여기까지 끌어내려 놓고요. 어차피 겹쳐지는 부분이라 큰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선을 쭉 올려서 숫키와 앞부분에다 갖다 놓고요. 자, 라인에서 이렇게 이 정도만 하나 끌어놓고 무브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3개밖에 안 되니까 굳이 뭐 간격 맞춰서 옵셋 이거 시간도 없으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요. 대략 비슷하게만 이렇게 작업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용머리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금 남았으니까 그냥 계속 진행을 할게요. 마지막 조금 남았으니까 자, 이제 이 GL선을 좀 두껍게 보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GL선을 두껍게 보이는 방법에서는. 근데 우리가 GL선을 좀 두껍게 보일 때는 저의 방법은 옵셋 10만큼 옵셋을 한 번 확대할게요. 2번. 이렇게 하면 출력했을 때 얘가 진한 선이 나와요. 그래서
굳이 폴리라인에서 두꺼운 선으로 작업해 가지고 출력 안 하셔도 식두 번 옵셋이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뭐 저만의 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놓고, 자, 클릭한 다음에 렉탱을 이렇게 임의로 그린 다음에 TR 엔터에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나왔던 이 주단면도는 다 지워줘야 되겠죠. 여기는 레이어 작업했던 거 다 지우고, 자, 이제 무브해서 우리 버니지로 갖다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R 엔터에서 이 라인의 요 중심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선은 저는 안 지우는 스타일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조경 만든 거, 반대쪽에도 조경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복사가 이상하게 잘 안 먹네요. 저기 도면이 복사 엔터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쪽에다 똑같은 걸 또 하나 놓는 게 아니라 스케일을 이용해서 여기 선택 0.6만큼 줄여요. 작은 수목으로 바꾸고요. 작은 수목으로 바꾼 걸 이 정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이 없으니까 어차피 여기는 의미가 없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남측 인면도를 작도를 했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표제란을 집어넣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